산의 주혈은 어디인가요? 이 산에 주혈이 들어오는 건 조산은 가야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는 가야산에서 간용을 통해서 소간용을 통해서 내려와요. 가야산은 중조산에 불과한 거예요. 중조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간용을 통해서 대명당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내려오면서 저 우측으로 뻗었고, 한 군데는 저 좌측으로 뻗어요. 그래서 두 자식이 나오는데, 두 자식이 엄청나게 성공하는 자식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주열 자식은 저 가야산에서 보면 우측으로 내려왔지만, 서자가 이제 둘째 아들이 좌측으로 삐뚤어지는데, 둘째 아들 자리 가는 중에 힘이 딸렸어요. 힘이 딸리니까 맨 마지막으로 내 형보다 더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발로 밀어버린 겨. 한 번 더 차고 나가서 첫째 형은 성공을 못해요. 둘째보다 뒤늦게 성공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둘째가 용 쓰는 자리라고 하는 겨. 한 번 더 힘쓰는 자리라고 하는 겨. 이 둘째가. 이 산은 생룡인가요? 중룡인가요? 이 산은 가장 기본이 생룡인가 중룡인가는 이렇게 꿈틀꿈틀한 건 생룡이요. 용이 살아있는 겨. 그리고 그냥 쭉 뻗은 건 중룡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중룡인데, 이 산을 보면 가야산 자락서부터 오는데 꿈틀꿈틀거려. 이렇게 꼭 용이 부드럽게 담타듯이 구렁이가, 그러기 때문에 생룡이라고 하는 겨. 그래서 살아있는 용이고, 그 다음에 생룡의 증거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룡이 있는 땅에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소나무가 삐뚤어져요. 이게 당나무라고 했죠. 특히 이 밑에 보면, 밑에서부터 꼬부라지면 이게 당나무예요. 이런 나무는 함부로 자르면 후손이 죽어요. 그래서 명심 또 명심해요. 저렇게 두꺼운 나무라고 할지라도 밑에가 꼬불탕 안 하면 이것은 기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요 나무와 이 나무가 두 그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최고 센 데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게. 그래서 이런 기가 센 자리는 항시 간벌 싹 한 다음에 나무 싹 정리한 다음에 내강을 하루 전에 파줘야 돼요. 꼭. 아셨죠? 기가 갑자기 몸에 들어오면 안 돼요. 몸에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는겨. 기가 갑자기. 그래서 꼭 하루 전에 파줘서 기를 한번 빼줘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일반 평민은 5자, 세종대왕 자수가 32.2cm가 세종대왕 자수예요.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 자수를 그대로 써줘야 돼요. 자체가. 그래서 32.2cm를 5개, 그 다음에 임금은 10개를 써줘야 돼요. 그 깊이가 들어가야 돼요. 가짜 지간들은 혀를 못 찾기 때문에 거기 한 1m 60 하면 물 거의 다 나올게요. 그러니까 가짜 지간들은 일부러 한 1m 파고 묻는다던가 60cm 파고 묻는다던가 이 주순밖에 안 되는 게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명당이기 때문에 물 배출을 잘해야 돼요. 그게 여기 묘자리의 관건이에요. 예. 이 자리의 혈은 어떤 혈인가요? 이 자리 혈은 보기에보다 힘을 주는 혈이지만, 여기는 다 검사를 해봤더니 목화토금수에서 목혈로 일어난 겨. 여기는 목혈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목혈이요. 여기는 목혈이 뭐요? 띠다란 나무지요. 근데 앞에 안산은 이미 금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어떤 자리요? 목과 금이 만나면 뭐지요? 도끼가 되는 겨. 힘을 주는 자리,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 몇 자리를 쓰면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군에 가면 장군이 되는 자리요. 그래서 여기를 장군터나 아니면은 나무꾼터요. 왜? 도끼에 자루 꼈으니까 나무꾼터지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금도끼를 얻을지. 돈 번다는 얘기요.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다 얻자니, 쇠도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목혈자리고 도끼의 자루자리라는 뜻이. 그래서 힘을 행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이 제가 기대가 돼요. 어느 자리를 가든 힘을 행사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전에 묘자리 있었을 때, 여기가 묘자리가 개장을 했어요. 여기가 원래 묘자리였는데, 근데 여기다 묘자리 쓰신 분이 제가 말한 대로 힘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국장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국선진이 여기에 모셔졌다네요. 그러니까 국장 정도 되면 힘을 행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 산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힘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군으로 가면 장군 꼭 따라요. 장군사는 아니지만 여기는 힘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장군이 되는 게.
예. 연결시켜주는 이 혈은 무슨 뜻인가요? 연결시켜준다. 혈과 혈을 연결시켜준다. 예를 들면 이 자리는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원래 여기는 혈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였었어요. 여기 원래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 정도 1m 혈이거든요. 이건 그냥 지나쳐 가는 겨. 저 대혈자리로 가는데 이 혈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혈자리 원래 죽은 혈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 혈 자체가 요 혈자리를 만들어낸 겨. 거의 맥이 끊겨가는 혈이거든요. 아까 1m 몇 나왔죠? 40 정도 나왔죠? 1m 40 정도에 이 혈이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조건상 아예 없잖요. 결도 없이요. 결자리도 아닌데도 혈이 내려간 겨. 이게 바로 혈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주기 위해서 연결시켰다는 얘기예요. 힘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혈이 생성되는 터는 다른 혈터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혈이 생성되면 압축이 되고 45억 년간 압축이 된 땅에 먼지가 쌓이고 해서 흙토가 돼요. 겉토가 돼요. 겉토가 되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응집이 된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압축이 엄청나게 대단할 정도로 강하거든요. 그게 바로 혈이 응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터는 딱딱해요. 그리고 굴삭기가 파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딱 나오면 비석비토처럼 푸석 부셔져요. 아까처럼. 이 터는 미래를 준비하는 후손들을 도와주는 터라고 보면 맞는가요? 그렇죠. 이 터에 쓰게 되면 첫째가 도끼자루 아니에요. 선친을 쓰게 되면 그 선친이 후손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도끼자루가 되고 도끼자루로 다 잘라주는 겨. 그러면 후손들이 편안하게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겨. 항시 말씀드렸어요. 묘자리는 조상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겨. 내 후손을 위해서 하는 겨. 그래서 항시 내 조상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악착같이 명당에 모시셔요. 왜?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엄연히 말씀드렸어요. 2020년 6월부로 쌍놈의 시대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묘자리가 있으면 다 개장해서 다 뿌리려고만 하자니요. 그게 바로 쌍놈의 시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선조를 잘 모셔야 되는 겨. 그것 때문에. 혈 표시를 다 하셨는데 이 자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후손이 묘자리를 조성해야 할까요? 이 자리는 만약에 저기 한다면 도끼 자루 자리라고 그랬어요. 도끼 자루 자리. 그러면은 이 나무꾼이 되겠죠. 첫째 선녀를 만나야죠. 첫째 선녀의 꿈을 가져야 되고 여자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 자리 터가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장군의 꿈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어떠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여기 묘자리 와야 돼요. 그런데 후손 보니까, 후손 관상에서 보니까 한 후손은 날카로운 제갈공명관상이었고 한 분은 유비처럼 후덕하고 덕 있는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중심 자리이기 때문에 후덕하고 덕 있는 자가 더 많이 갖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갈공명이면 후덕하고 덕 가지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산주 저분께서, 작은 분께서 저와 같은 대도인 팔자예요. 재수 들을 게 없는 겨. 그래서 저를 스승으로 섬긴다던가 하지 아니하면 재수 들을 게 없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분도 소무당 팔자더라고요. 재수 들을 게 없이요. 그래서 저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신으로 섬겨야지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랏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예. 한번 해보시. 이거를 이제 몇 월 며칠생이셔요? 사장님은? 저요 1월 29일. 아, 그래서 그렇구먼요. 1월 29일. 생고생 3배에서 5배 고생해요. 무당팔자예요. 그래서 저를 할아버지로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해야 돼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약사생 저기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무당이 되면 안 고생하는데, 이분 무당 안 하면 하여튼 세상을 3배에서 5배 생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 밑에서도 그냥 얘기했지만 이건 괜히 그런 게 아니요. 이분은 무당팔자라 그런 게. 이해 가지겠죠? 네,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다음에 이 느낌 자체가 틀려요. 한번 느껴보세요. 몇 월 며칠생이라고 그랬죠, 사장님? 네, 이분이 저와 같은 동급이요. 대도인. 이분은 이 10배에서 100배 고생이요. 이 관상, 이 정도 관상에 못 살면 병신이요. 이분은 대도인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급수예요.
예.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성품이나 모든 게 마음 쓰는 거는 가장 따뜻한 백성이 하면 뭐예요? 10배서 100배 고생하는 거. 막내가. 그래서 이런 분은 제 제자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기감이 틀려요. 이분은 이분 중에 대도인팔자예요. 저하고 급수가 같아요. 그 이빨 고생해야 돼. 이 관상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관상이에요. 근데 대도인 걸리면 다 필요 없이요. 그래서 종교 쪽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산에 당나무가 있나요? 예, 이 산은 기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아까 유튜브 상으로 보셨지만 당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힘을 행사하니까 쬐그만 힘 갖다가 이거를 들어 올리려니까 막 여기에 용 써야 되잖아요. 힘 근육이.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요. 예.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자리.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막 나무들이 막 삐뚤어지는 게 힘을 하도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명당보다도 힘이 더 세요. 예, 희한하게. 예. 이 묘자리 조성 후에 이 주변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은가요? 그냥 여기는 나무 심을 필요 없어요. 심지 말고 그냥 소나무 뭐 잘 가꾸는 걸로 끝내야 돼요. 왜? 소나무가 다 좋아요. 적송들이라. 여기 있는 나무를 잘 정리해서 예. 그냥 이렇게 예. 잘하면 임금능 같아요. 예, 저 앞에 보면 임금능 같잖아요. 임금능에서나 볼 수 있는 적송들이 쫙 기가 막히게 뻗어 있잖아요. 예, 역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없지요. 예.